그러면 두 번째 네.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슈는 우리 전문가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 이슈네요. 네. 오늘 시초값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긴장감으로 장이 네. 좀 밀려섰거든요. 네. 지정학적 이슈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그래도 오늘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혹시 존재할까요? 사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어떤 형식까지 지금 왔나가 일단은 첫 번째가 우리가 알아야 할 건데 네. 결국엔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의 눈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의 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런 전쟁적인 리스크, 전면적인 리스크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면 그 외적인 것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긴축적으로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통화를 되게 긴축적으로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리 인상도 한다라고 하고 자 그런 시장 속에서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번졌을 때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하게 두려워하는 게 오늘 시장에서 많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많이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갔던 이유도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원유 선물 자체가 많이 하방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어찌 보자라면은 이번에 따로 이제 바이든이나 아니면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자 대면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랑 함께 이제 3자 대면하면서 이제 풀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자면 지금 시장에서 협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제 돈바스 지역에서 이제 리스크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3자 대면을 통해 가지고 협의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부터 좀 고점 형식을 만들어 놓고 약간 정도씩 하방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약간 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사실 관점이세요? 바램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네. 어찌 보자면 러시아 자체를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전에 과거에 2008년도 때도 네. 2008년도와 2014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크림반도를 점령하거나 그랬을 때도 결국에 예측이 불가능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워딩 자체를 굉장히 세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워딩 자체를 결국에는 침공할지 않을지 모르겠다는데 침공할 것 같다. 넌 침공한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워딩 자체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선택 가능성이 어찌 보자라면 남들 다 공개된 패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도 고점을 형성시키면서 에이 설마 하겠어? 라는 형식이 강한 것 같고 자 그런다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러시아 관련주들 특히나 시장에 대한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주들 제가 여러분들이 수익이 났던 한국석유라든지 GSE라든지 이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주시하고 제가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러시아 관련된 그런 뉴스들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대 오 왔었을 때 그때 조금 더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개인적인 궁금함인데요. 네. 이 유가 자체가 지금 거의 100달러를 가까이 가고 네. 있잖아요. 그럼 유가는 좀 잡힐 수 있을까요? 만약에 좀 화담이 좀 계속 이어지고 네. 좀 좋은 상황이 된다면. 회담 전에 또 네. 유가 관련돼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이제 이란과 이제 미국이 핵 협상 관련돼서 합의가 좀 더 진전적으로 나가고 있다. 요것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랑 미국이랑 핵 협상을 합의가 된다라면은 네. 이란도 마찬가지로 원유 공급 국가거든요. 아. 자, 그러면 원유 자체는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가장 가격적인 결과 원인 자체가 변동성이 많은데 이란이 만약에 핵 협상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라고 할 시에 원유에 대한 공급이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원유 가격 자체가 떨어질 것이고 그게 오히려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조금 더 완화되었구나 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약간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좀 더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학적 이슈에 관련된 내용들 시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신 분이세요. 실제로 빠르게 번역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안에 계시면 이런 것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을 해주신다면 이런 정보들로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노란톡 메신저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로 가능한데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QR코드 있으니까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여기 들어오면 주린이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시나리오 매매라고 하죠. 네. 이 시나리오별로 설계를 해서 매수 매도를 좀 의미 있는 타이밍에 맞춰서 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면 이번 주 혹시 시나리오 전략들 네. 이건 언제 세워주실 거예요? 사실 먼저 세워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또 이런 지금 새로 방송 보면서 궁금해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또 한 번 더 리뉴얼 시키도록 한 번 더 아.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간 관련돼서 제가 주간 단위로 보통 시나리오나 여러분들에게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것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 특히나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월요일 장 개장 전에 말씀을 드려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장 개장 전에 말씀드려야지 그 주를 여러분들이 이제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도전하거나 이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이제 월요일 하루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들어오신다라면은 이제 시나리오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또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노란톡 화면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공지에 보니까 7시간 전에 딱 올린 게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시장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제가 다 말로 설명을 못해서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바로 공지 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주에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세워주시기 때문에요. 굉장히 편하게 주식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세 번째 이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5G SA 오플랜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네. 여기 관련된 관련주들 움직였고요. 네. EU가 디지털 화폐 도입을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좀 같이 네, 움직였죠. 맞습니다. 근데 이 개별 움직임에서 오늘 주목해볼 만한 섹터나 종목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네. 요거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큰 틀로 본다라면은 1월 이후로부터 2월 달 초반부터 우리가 한번 더 시장 한번 상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자, 2월 초반부터 결국엔 시장의 변동성들이 뭐 세계 최초다 아니면은 지금 뭐 시장에 관한 이벤트가 있다. 이런 형식대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급등이 나오는 것 중에 한계가 뭐냐면은 종목에 대한 시총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좀 느낄 수 있냐라면은 대형주나 중소형주들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소형주에 대한 저점 기회다라 생각해서 그 종목들을 사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 종목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지금 세계 최초 아니야?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특징주다 보니까 지금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달라붙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다.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기준상에서는 들어갔을 때 상투를 잡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손절만 하는 그런 더 아쉬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파악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절대 없거든요. 지금 지수가 박스권이고 지수 자체에서 많은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 투자 자체가 지금 시간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3월 둘째 주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의 변동성에서 우리들이 봐야 된다는 거는 그런 박스권 형식의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오히려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거나 상투를 잡게 된다라면은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 오늘 좀 괜찮은 종목들 혹시나 눈여겨보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건 뭐 히든 종목이 굳이 아니더라도 좀 내가 좀 사봐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요게 사실 조금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관점 속에서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노란톡방 오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관심 종목 상에서 네. 바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더 이제 원자재 쪽으로 한 번 정도 더 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들 노려야 되는 거 뭐냐면은 지금 어디까지 하방을 쳐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이제 좀 시장에서 봤을 때 이슈가 뭐냐면은 지금 뭐 구리나 아니면 뭐 아연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치, 두 달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럼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러면 그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뭐 GS라든지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같이 흐름을 못 탔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혹시나 우리가 종목을 지켜보면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바라볼 수 있겠고 네. 그거 말고도 뭐 리오프닝 관련돼 가지고 조금씩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장이 하방했었을 때 다시금 반등하게 된다라면은 그 정도 됐었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게 좀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네.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들고 왔던 종목. 오늘 이라고 종목이 보시면 좋을 것 그러면 그러면 한 개인가요? 이제 오늘 지송잉커님이 종목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졌겠죠. 아, 네. 종목 선물 좀 많이 네. 원합니다. 지금 시장이 좀 잘 안 가서 네. 계좌에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좀 플러스로 만들 수 있는 종목들 원하는데 그러면 네. 우리가 아까 전에 리오프닝은 또 아니라고 했었고 네.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관련 그거 아까 전에 얘기를 했었죠. 에너지 아, 그쵸. 관련 좀 되어 있다. 네. 조금만 더 힌트 주세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 우리 시청자분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이라고 하는데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아까 어떤 분은요. 네. 태양광, 네. 풍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도 맞는데 네. 그쪽 말고도 이제 새롭게 등장했던 단어가 새롭게 이제 EU에서 네. 텍소노미를 해가지고 현재 그걸 통해 가지고 인정을 받았던 에너지가 있습니다. 아.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시간 자체가 35분이다 보니까 지금 네. 밀당하다가는 뭐 하나도 못 말고라고 끝날 것 같아. 네. 그래서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원전 아. 관련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원전 관련주를 우리가 왜 보냐라면은 지금 현재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과거와 다르게 변동성이 있었던 에너지 섹터가 결국에는 원전 관련된 섹터입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원전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제 폐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가 이번에 바뀌었죠. 그렇죠? 이번에 텍소노미에다가 더 넣어가지고 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서 신재생 에너지로서 사용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원전 자체가 계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정권이 바뀐다라면은 아니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먼저 바뀌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흐름을 따라가려면은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전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분이 호진 시럽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뭔가 아닐 것 같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만 더 주시자면요. 요거 원전 관련주 중에서 좀 핫한 종목인가요? 그렇죠. 핫한 종목입니다. 핫한 네. 종목이고 시장에 대한 대장주 역할도 하고요. 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플레이어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더 지수저척에 보게 되면은 이것도 좀 더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경험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네. 경험적 이야기 보면은 지수 자체가 이전치의 2,600포인트를 깬 뒤로부터 그 포인트를 깨지 않고 계속 옆으로만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저점을 다지면서 올라갈 때만큼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주목하냐면은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다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때 상승 나왔고 이때 자체의 수급이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앞으로 이번 연도 기준으로 특징 섹터가 될 가능성이 두드러진다.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 당시 때 상승했던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 딱 두 섹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유심하게 보고 있는 딱 두 섹터가 있는데 그중 한 섹터가 원전 관련된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됐고 뭔가 시세도 잘 받고 대장주라고 하니까 두산중공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두산중공업인가요? 최근에 두산중공 많이 상승했죠. 네. 왜 상승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시장에서 주류 섹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말고도 더 강한 테마성으로 우리가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과거랑 동일하게 제가 또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디톡스타 봤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딱 이맘때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VR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한빛소프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갔죠, 그렇죠? 그 종목. 그때가 결국에는 그 한빛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메타버스가 주류적인 시장에서 주도주를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무엇이냐? 어떤 섹터가 과연 올해 시장을 맡을 수 있는 주류 섹터가 될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요. 네. 지금 또 한 가지 종목 나왔어요. 에너토크라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혹시 어떤가요? 그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아닐 수도 수도 있고. 아니 이게 뭐예요? 네. 지금 방송이 다 끝나가는데. 네,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네. 요 종목이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당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차트나 아니면 지금 수급상을 보게 됐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며칠 동안에 계속적으로 상승 포인트가 나오고 있으면서 항상 종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재 분봉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종가 형식으로 이렇게 말아 올린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11시, 2시까지는 크게 반응성이 없었다가 네. 거래량도 없었죠. 자, 그러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큰 포인트로 올렸다는 뜻은 오.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관리라는 게 결국에는 뭐 기관일 수도 있겠고요, 뭐 외국인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 친구를 관리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마지막 차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전치의 단기적인 고점 자체가 15,5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15,500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치의 고점 라인인 2만 원 정도 라인까지도 혹시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 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주목해야 될 이슈가 여기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당장 다음 날에 내가 시초가에 매수해도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나 여러분들 전략에 대해 투자적인 전략을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전략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적인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요. 실시간 노란톡 화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에너토크 맞춰주신 분은 111 제프님이시네요. 역시 제프님의 이름을 단 닉네임은 네.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 에너토크라는 이 종목이 공개는 됐지만요. 정확한 매수 타이밍, 이런 타점은요. 노란톡에 들어와 주셔야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장중 대응 전략에 맞게끔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종목만 공개됐다고 여러분들이 다 수익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따로 계시는 거고요. 이번 주 주간 누적 수익률 1등입니다. 우리 수익난 종목들 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너지 관련된 종목으로 단기간에 많이 수익을 맛봤습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무려 26%에 달하는 수익률 봤고요. 미래생명자원은 11.7%, GSE 4.8%, 인터파크 3.1%로 우리 총 45%에 달하는 수익률을 한 주 만에 수익 실현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도 에너토크 공개는 됐지만요. 우리가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 끌고 가려면요. 확실히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여러분들은 이 에너토크가 왜 좋은지,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면 이 종목에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까지 다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한 주간마다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특별히 월요일에 나오셨으니까 이 시나리오 전략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문자 메신저로 참여 가능한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또 QR코드 하나 뜰 겁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네. 지금 이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나가긴 했지만요. 네, 그럼 이 에너토크가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나요? 그렇죠. 오늘의 히든 종목이었어요? 바람 근데 빠졌나요? 뭔가 조금 아쉬운데요? 너무 뭔가 조금 아쉬워요. 사실 그래서 제가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밑에서부터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서 가장 수급이 좀 좋거나 그리고 지금 섹터적으로 강한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중에 한 개가 일단은 원전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종목 자체가 에너토크라 말씀드렸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 공개 안 됐죠. 네. 그 두 번째가 일단 자동차 관련된 거. 자동차 네. 관련? 자동차 관련도 많잖아요. 뭔가 뭐 2차 전지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먼저 먼 미래에 있는 것부터 먼저 포기하지 않습니까? 네. 시장도 동일합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긴축적인 요인들과 러시아적인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먼 미래가 생각했었던 그런 게임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약간씩 약세 형식으로 만들어놨고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러시아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려고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와야겠죠. 자, 그럼 우리 현재 지금 실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바뀌고 있는 게 결국엔 전기차 쪽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게 된다면은 길거리 돌아가면 뭐 테슬라나 아니면 이런 전기차들을 여러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전기차 충전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은 과거랑 동일하게 2차 전지가 갈 것이냐? 요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 종목을 가는 게 된다라는 거는 그 이상의 가격들도 올려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수급 자체는 현재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상승 나오는 종목 중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수급 자체가 왔다 갔다 했던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 종목들의 섹터가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자동차 부품이요? 자동차 부품 쪽으로 지금 현재 수급 자체가 굉장히 센데 네.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고 이 스물스물 올라온 단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누가 얼마나 많이 어디 라인 때까지 사주느냐가 계속 중요한 건데 이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가졌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된 건데 그러면 네. 지금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혹시나 이 자동차 부품주가 저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올해에 좀
강하게 어필하자면은 네. 올해의 섹터 종목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개다? 한 네, 개는 첫 뭐예요?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 원전 관련.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 시장에 오늘 네. 오늘 이렇게 지수 자체가 떨어진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딱 두 가지 종목을 제가 봤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나 그 다음에 자동차 이쪽 업종들을 제가 좀 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쪽에 대한 형식들도 굉장히 지금 좋게 보이는 그런 근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 어찌 보면 시장 시간이 4분이에요 벌써. 네, 너무 빨리 5분밖에 가요. 안 남았어요. 제가 사실 이런 제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항상 제 긴 글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납득을 시킬 만큼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시간상 안 되니까 노란 톡방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도 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송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아서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못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노란 톡방 안에서 따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면 내용들 언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야기는 조금 더 길다 보니까 네. 제가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네. 박스권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여유적인 준비 기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 전략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롱텀하게 잡아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투자 전략을 지금 현재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1년치의 계좌 수익률이 달라질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1월 달, 2월 달에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하방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2020년도 2월 달밖에 안 지났어요. 앞으로의 지금 10개월이 남아있는데 이 10개월을 준비를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올해 시장에서 완전하게 극명하게 수익률이 갈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떤 섹터들이 가야 되는지 어떤 섹터들이 지금 수급 자체가 좋고 전망 자체 좋은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요. 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힌트 조금만 더 달라고 네. 아우성이거든요. 조금만 더 힌트 주세요. 네. 뭔가 좀 더 강렬한 힌트. 글로벌 체인이 좀 더 강한 거. 오히려 이제 체인이? 국내에 대해서 네. 이제 국내 시장을 접근하는 것보다 글로벌 체인이 좀 더 강력한 종목들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찌 보자면 최근에 저는 LG 쪽 네. LG가 지금 마그나와 같이 더불어 가지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지금 영업 이익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G 마그나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는 섹터가 항상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쌍용차에게도 납품하고 있는 쌍용차에게도 쌍용차나 납품하고.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LG 마그나에 대해도 마찬가지로 부품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네. 과거에 좀 더 핫했던 종목이었죠. 네. 근데 그 종목을 우리가 유심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 핫했던 종목이고 지금 오늘 히든 종목 2개 나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공개가 됐죠. 원전 관련주로 에너토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주고요. 쌍용차나 현대차 이런 데 납품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요 종목 과거에 핫했던 종목이니까 급등에 또 나올 수 있으면 시세를 좀 크게 줄 수가 있는 종목이겠죠. 요 종목이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종목명 혹시 숨기시는 건가요? 사실 이 종목은 좀 우리가 네. 두드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종목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가 필요한 종목이고요. 네. 이 종목 시나리오 필요하다 보니까 제가 노란 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날이나 어떻게 돼야 할지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좀 때문에 어려운 종목이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칫하면은 상방으로 좀 더 갈 수 있거나 크게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약간 정도의 눌림목을 받아줬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한다라면은 시나리오 전략이 항상 필요한 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그 종목들을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힌트는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맞추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우리 방송 끝나고 공개될 예정이고요.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송 1분 30초 남았어요. 입장하실 수 있는 마지막 이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먼저 참여 가능한데요.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원전 관련주였고요.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께 종목명과 전략을 상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톡 스타킹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